포도송이에 보면요, 이렇게 본송이가 있고, 뭐, 어깨송이, 뭐, 육송이 이렇게 하는데 육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작물에는 없어요. 그죠? 저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게 왜 있냐? 저게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저게 왜 저게 있을까? 저거 귀찮잖아요. 저 다 따야 되고. 너 왜 나왔냐? 이거 다 따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게 없으면 포도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어깨송이, 그러니까 육손이라고 하죠. 요걸 가지고 나무의 성장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식물은요, 사람의 그 인체 변화가 오는 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죠. 식물도 똑같아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들이 변하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옥신과 사이토킨이에요. 식물의 생장점에서 나오는 것은 옥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발생되는 사이토킨, 그 다음에 포도의 중심에서, 포도 열매에서 분비되는 안토시아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농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그런 포도에 아주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꽃이 한 날 한시에 피어야 돼. 꽃이 하루 만에 쫙 피어야 된다고요. 내 나무가 3m짜리건 10m짜리건 30m짜리건 50m짜리건 하루에 꽃이 피어야 된다고요. 왜? 호르몬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혹시 포도 농사 하시다가 순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건 순이 열매를 달고 나오는데 어떤 건 열매 없이 나오는 순이 있어요. 그럼 보셨죠? 그게 왜 그럴까? 그럼 꽃눈이 저장이 안 돼서 그래? 아니에요. 식물체 내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호르몬 변화? 사이토킨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식물의 생육 주기를 보면요. 맹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맹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사오엽기, 그 다음에 개화기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왜 사오엽기라고 구분했나요? 왜? 생각해봤어요? 왜 사오엽기라고 했는지 생각해봤냐고. 아니 2, 3엽기도 있을 거고 4, 5엽기도 있을, 5, 6엽기도 있을 건데 왜 하필 4, 5엽기냐고. 그게 식물의 호르몬 변화가 오는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 식물의 저장양분으로, 전년도 저장양분으로 이파리가 4장, 5장 나올 때까지 크는 거예요. 우리는 전년도 저장양분으로 꽃 핀다라고 배웠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고요. 보세요. 식물이 이파리가 4장, 5장 나오면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이렇게 봐요. 딱 이게 보통 평균 15cm, 17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자랐을 때가 4, 5엽기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서. 내가 밭에 포도는 가보라고. 이 정도 자랄 때가 4, 5엽기인데 4, 5엽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식물이. 양분을 빨아올린 뿌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식물 뿌리는요, 물 빨아온 뿌리가 따로 있고요, 양분 빨아온 뿌리가 따로 있는데, 언제 양분 빨아온 뿌리가 생기냐? 4, 5엽기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밑에서 이 4, 5엽기 됐을 때 생장점 끝에서 옥신이나 호르몬을 내려보내면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온 뿌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올라오면 발화되지 않은 눈은 꽃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년도에 꽃눈이 다 있었는데 발화되지 않은 눈은 사이토킨이나 호르몬이 올라오면 꽃눈 분할을 안 시키고 그냥 순이 나와버려요. 그래 빈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무를 보는데 나무 관리를 하는데 순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서 보는데 먼저 저 혼자 툭 튀는 4, 5엽기 온 애들이 있어요. 나무를 보면. 그런 애들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눈 트지 않은 애들이 빈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빈가지 나오면 열매가 있어야 나무를 통제를 하지. 빈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 어깨송이 안 따니까 편하고 좋아요? 어깨송이가 생기다 말아버려. 어깨송이가 안 나오고 넝쿨송이 나와. 많이 보셨죠? 그게 전년도 저장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 4, 5엽기 나왔던 순 때문에 꽃송이가 속에서 분화되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순을 통제할 통제 수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일 줄어들으니까 좋아가 아니다니까요. 일은 줄어들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무의 수세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송이가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건 진짜 야 니네들이 이걸 가지고 좀 식물을 잘 다뤄봐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꽃필 때 다 됐는데 아직도 놔뒀잖아. 왜? 왜 놔뒀을까? 세니까 통제하려고 놔둔 거예요. 세니까 통제하려고. 저건 나오자마자 너 왼수같이 왜 나왔냐 이게 따고 다닐 게 아니다니까. 지금 가서 막 순 이만큼 나왔는데 거기서 막 따고. 사모님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어깨송이 따면 안 돼요. 사장님들은 일만 시키고 사모님도 일하잖아. 말로만 하잖아. 일은 사모님이 다 하고 안 해도 된다니까. 왜? 나무의 순을 통제해야 되잖아. 우리가 수세가 세다. 나무가 힘이 세. 야, 힘이 세. 니네 밭이 왜 이렇게 세냐? 그럼 뭘 보고 기준에서 힘 세다고 얘기한 거예요? 뭘 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농사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캠벨 기준으로 포도 두 송이가 세력이 세다. 그러면 꽃 피기 전에 캠벨 기준으로 포도 두 송이의 이파리가 8장이 넘어가면 센 거예요. 샤인은요. 샤인 두 송이에 이파리가 12장이 넘어가면 센 거라고 꽃 피기 전에. 아니 야 니네 대금 내가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센 거예요. 이게 센 거예요. 아, 기준이 뭐냐고요. 도대체 뭘 보고 농사 졌냐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선생님 화난 거 아니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화난 것처럼 화난 거 아니고요. 그래 내가 농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캠벨 기준으로 하면요. 꽃 피기 전에 이파리가 8장 정도 전개되면 그게 두 송이 딱 적당한 거예요. 샤인은요, 12장이 넘어가면 센 거예요. 자, 한 송이는요, 샤인 한 송이면 이파리가 8장에서 10장이면 한 송이짜리예요. 주인님 나는 한 송이짜리입니다. 사인 보내는 거예요, 그게. 샤인 기준으로. 그러면 10장에서 12장은 두 송입니다. 12장 넘어가면 나는 힘이 세니까 적심을 하든지 곁순 따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아, 그런 기준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 나무를 쳐다보고 어디가 세구나, 약하구나. 알아야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캠벨 기준은 이파리가 8장, 꽃 피기 전에 8장이 되면 아, 이거 딱 적당한 거예요, 두 송이. 9장이면 세요. 9장이면 싹 화지 나버리고 포도 하나도 안 달려요. 한 송이일 경우는 6장이 한 송이인 거예요, 캠벨은. 6장이 한 송이. 7장이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세면 어떻게 해? 적심해줘야지. 한 송이 따고 적심. 왜? 두 송이는 안 되니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농사. 제가 구글에 제 논문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글에 보면 캠벨의 알속기를 하지 않는 자연수적 연구라고 구글에 제 논문이 올라가 있어요. 검색하면. 그거 보시라고. 거기 보면 캠벨이 기준이요. 캠벨이 모든 포도의 FM이에요. 왜? 그만큼 예민하니까 캠벨은. 그걸 가지고 응용하면 돼. 그러면 샤인 8장에서 10장이 한 송이고 10장에서 12장이 두 송이에요. 12장이 넘어가면 반드시 적심하고 곁순 따야 돼. 곁순 다 따는 게 아니라 왕성한 거 한두 개만. 그러면 자연수정 돼요. 어차피 지배는 처리 안 하시니까 자연수정 송이 다듬기 하잖아요. 송이를 다듬 때도 곁순 다 따면 무조건 알속기 해야 돼. 알렉산드리아도요. 곁순 따면 무조건 알속기 해야 돼.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또 달라요. 알렉산드리아는 10장에서 12장. 그 똑같아, 샤인하고. 10장에 12장이 한 송이. 12장에서 14장까지는 두 송이. 예? 10장에서, 샤인보다 2장씩 더 많아요. 왜 그러냐? 8장, 6장에서도 수정은 돼요. 그런데 못 익혀.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이파리가 몇 장에서고 10했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농사 지면요. 꽃 필 때 송이 숫자가 수확량의 95%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알고 농사 짓는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적심해서 수정시켜서 알속기해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열매를 달아놓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넘치는데 조금 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인이 보고 판단해야지. 그런 판단 없이 농사를 어떻게 짓냐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시려면
꼬시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청년 때 꼬시려면은 자가 뭘 좋아하는 거 봐가지고 막 뭣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그것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평생을 먹여 살리는 포도에는 왜 관심이 없냐고요. 나 평생을 먹여 살리는 포도 아니에요. 근데 왜 관심이 없어?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농사짓냐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지. 왜 안 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깨송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렇게 딱 지금 땄잖아요. 봐봐요. 여기. 이제 땄죠. 그러니까 어깨송이를 활용해서 나무의 수세를 통제하는 거예요. 포도꽃이요.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쫙 펴야 그게 제대로 핀 거예요. 꽃송이가 꽃이 반절밖에 안 피고 반절은 내일 핀다? 그러면 그거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꽃송이가 쫙 전체가 다 폈다. 그리고 끝에만 조금 남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야. 꽃송이 상태를 보고도 이게 얘가 정상적으로 피었는지 힘이 부족해서 피었는지 넘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꽃송이 상태만 봐도. 꽃 핀 것만 봐도. 그래서 나무를 볼 줄 알아야, 아니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지를 알지. 그런 걸 모르면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냐고요. 후숙도 없는 포도를. 나무에서 안 익으면 안 익는 포도를 어떻게 하냐고. 아니 알렉도 알속기 하세요? 알렉. 안 해도 된다니까요. 겨순 안 따면 알속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이파리 숫자 맞추면 내 말씀드린 대로 봐봐요. 내가 보면 포도나무가 2송이 달렸어. 근데 이파리가 현재 6장밖에 안 돼. 그럼 빨리 한 송이를 따든가, 어차피 송이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빨리 송이 정리를 미리 해줘. 어깨송이, 겨순, 넝쿨순 따려고 할 게 아니라 송이 짐을 덜어서 야를 8장, 10장 가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어깨송이를 할 일이에요. 어깨송이 띄어낸 포인트라고요. 이만큼 나오는데 필요 없다고 따는 게 아니라니까. 12장이 넘어가면 적심하고 겨순 따고 넝쿨순 따야 하잖아. 알속기 해야 되잖아. 12장 안 넘어게 하려면 짐을 늦게 덜어야지. 어깨송이 짐을 늦게 덜어야 안 클 거 아니에요, 순이. 근데 거꾸로 일을 하고요. 왜요? 봐봐, 나무에 순이 나오니까 와 벌써 이만큼 자란 것이 있고 나무는 이만해. 잘 자랐잖아. 송이가 벌써 보이죠? 이거부터 따주고 있어. 그럼 뭐 일을, 야, 잘 큰 애를 짐을 덜었잖아. 안 큰 애는 너 못 오냐? 빨리 커야지. 거꾸로 일했다니까요? 그렇게 짐을 싣고도 잘 큰 애는 짐을 덜어주면 안 되지. 왜 걔네들부터 짐을 덜어줘? 안 큰 애 짐을 덜어서 잘 크게 만들어줘야죠. 빨리빨리. 그게 농사예요. 같은 날 꽃이 피어야죠. 같은 날. 그래야 같이 꽃이 피고 같은 날 꽃이 피어야 같이 익지 포도가. 안토시아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문제냐. 왜 제가 같은 날 꽃이 피고 같은 날 익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아까 4, 5개의 호르몬 분비가 되면 빈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포도가 안 익는 것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전체에서 포도 열매에서 안토시아닌 호르몬 분비가 돼. 어디선가 포도가 익기 시작해. 그 나무 전체에. 근데 얘는 꽃이 한 2주 전에 피었어. 얘는 일주일 전에 피었고 얘는 오늘 피었고. 그게 나중에 익다 보면은 먼저 익은 애가 안토시아닌 호르몬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호르몬 분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더 이상 씨앗을 굳히는 일을 중단해버려요. 호르몬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면 씨앗을 굳히는 일을 중단하니까 미숙된 씨앗이 되겠죠.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돼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되다 말아버려. 그러니까 보라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포도 되는 거예요. 청포도는 구분이 안 되니까 안 익은 무만도 못한 포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 나무 어떤 건 다 익었는데 어떤 건 안 익었어. 그렇게 식물은 그런 호르몬 변화에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잘 알고 나무를 봐야지 이때는 뭘 해야 하고 저 때는 뭐 아이고 그렇게 하고 농사 지니까 손발이 고생하죠. 손발이. 그런 농사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포도가 안 익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알속기를 하기 때문에 안 익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설명을 해보면 왜 알속기를 하기 때문에 왜 안 익는지 보여요. 포도가 꽃 피고 열매 맺혀서 비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알속기 시작하죠. 알속기 시작해서 봉지 싸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보통 6월 말쯤 되죠. 6월 말. 6월 말이면 우리나라로 어떤 기상이 어떤 때죠? 6월 말. 장마가 시작되죠.
온도 높죠. 장마 시작돼서 물을 주죠. 짐은 확 덜었죠. 그죠? 짐은 확 덜었잖아, 지금. 그것도 2분의 1을 덜었잖아. 알속기를 2분의 1 이상 했잖아요. 지금 송이의 짐을, 말하면 100송이 달렸는데 50송이 따낸 거고 똑같은 거예요. 50송이 따냈지. 지금 바로 한 번에 요이땡에 다 따내버렸어, 그날. 다 따냈지. 거기에 비는 오지. 온도는 높지. 퇴위는 봄에 줬지. 지금 좀 전에 줬지. 난리 나죠. 정신없이 순이 크는 거예요. 막. 포도가 안 익죠. 농사를 계속 악순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문제는 뭐냐? 알속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속기를 안 하게 농사 지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라니까요. 제가 논문에 써놨으니까 보세요. 알속기 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장마기와 겹쳐요. 온도 높죠. 장마 쏟아오죠. 퇴비는 봄에 넣었죠. 그렇게 가을에 넣으라고 그래도 11월 달에 넣으라고도 봄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포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별짓을 다 해보세요. 어디가 포도 익는지. 안 익어요. 100송이 달린 거 99송이 따내도 그 한 송이 안 익는다니까. 해마다 내가 농사를 지면 해마다 99% 이상은 상품으로 최소 95% 이상은 상품으로 나가야죠. 안 익어서 한 5%는 안 익든지 뭐 문제가 생겼든지 하면 몰라도 어느 해는 됐다가 어느 해는 안 됐다가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알속기 안 하고 농사 진 거예요, 이게. 캠벨 꽃 피워서 알속기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평덕식하고 웨이크만식의 노동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0배 차이 납니다. 20배. 제가 3,700평 농사 짓는데 한 사람도 안 씁니다. 제가 일주일에 3일 강의 나가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일주일에 3일. 화, 목, 토 강의 나갑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져? 일꾼 하나도 없는데. 우리 포도래 농사 누가 져? 포도나무가 져요. 포도나무가 하지 내가 하나요?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나는 통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겨순 따고 넘글손 따고 봉지 안 싸고 적심 거의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가지도 안 묶고. 가지 묶을 일이 없어요, 평덕식은.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바쁘냐? 4, 5학기부터 꽃 필 때까지 20일. 20일 반짝이라면 시간이 남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일 잘하냐? 아니요. 예? 우리 집사람도 일 잘하는 사람 아니다. 농사가 맨날 싫다고, 맨날 요즘도 그래요. 어제도 그러더만, 농사가 싫다고. 다 농사하면 결혼 안 해서 당신하고 그러더라고, 어제도. 그런 농사, 우리 아들들은요, 와서 불러서, 야, 니네 와서 바쁘니까 좀 와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농사 누구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 하려고. 아, 그렇게 해야죠. 그런 농사 돼야지. 예?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뭔 차이냐면요. 곁순 2개 딴 거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는요, 곁순 2개 딴 거하고 안 딴 거 차이야. 곁순 2개 땄더니 이렇게 뺏겨버려, 포도가. 곁순 2개 안 땄더니 저렇게 생겼어요. 이파리 딱 맞춰가지고, 8장 맞춰서. 제가 이걸 실험했어요. 5년간 실험했어요. 예? 포도 어떻게 맞을게 안 할까? 왜냐면 저는 결혼할 때 나 포도농사 짓겠다고. 포도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말을 3개월 동안 안 해버리더라고. 포도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 안 오지 마라. 내 직장이니까. 직장이다 생각하고 당신 오지 마라. 나 직장이다. 내가 하겠다. 말은 떵떵거렸는데 포도 수정이 됐는데 강제로 다 수정시켜 놓으니까 전부 알속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24m 알속기 했는데요. 24m 가는데 오전 내내 한 4시간 했는데 24m 갔더라고요. 하우스가 48m인데 딱 반절 간 거예요. 그냥 한 줄. 그것도 가위를 집어 던져버려. 도대체 이거 알속기 안 하고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 농사 지어야 되니까 집사람한테 오지 말라고 떵떵거렸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 한번 보세요. 보세요. 송이 2개 다음에 이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이요. 자기 손톱, 엄지손톱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톱. 이렇게 봐. 8장을 장수가 자기 엄지손톱 딱 덮을 정도 크기가, 그걸 8장 치는 거예요. 예? 자기 손톱 딱 들어요. 이게 캠벨 기준이요. 캠벨, MBA, 머룹, 그 다음에 저기 슈트벤, 세네카,
뭐 이런 종류는 다 적용돼요. 똑같이. 유럽종 빼고요. 거의 모든 포도가 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겨수는 하나도 안 따고요. 넝굴손도 안 따고 적심도 안 하고. 여기 어깨송이 있죠. 여기 어깨송이. 이 어깨송이만 8잎일 경우는 띄어내. 9잎이면 띄면 안 돼. 겨수는 하나도 안 따고. 그러니까 요 관계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포도농사 사람 쓸 일이 없어요. 3,700평이면요. 여러분 농사 지시잖아요. 몇 평 지는지 모르지만 3,700평 제가 농사 짓다니까요. 가장 바쁜 때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잖아요. 7월 초 중순까지 일주일에 3번 강의 나간다니까요. 그 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부르면 또 4일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서 농사 지어요. 사람 쓰는 사람 없고요. 우리 집사람이 송이 손질하고 만지고 이런 거 한 20일 정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갓집에서 한 3, 4일 와서 도와줘요. 한 사람이 와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 쓰고 농사 그렇게 해서 품질 좋은 포도 하면 돈 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송이 2송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 꼽히면 그냥 쥐가 알아서 포도가 돼요. 알속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몇 장 있어야 된다고요? 예? 10장에서 12장, 한 송이면. 송이 손질하고, 그죠? 송이 손질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송이는 12장에서 14장. 14장 넘어가면 어깨송이 따면 안 됩니다. 샤인도 그 송이 손질하는 기준이죠? 예, 샤인도 똑같아요. 송이 손질하는 거. 송이 손질하는 기준이 이파리 숫자 몇 장이냐. 그렇게 하면요, 자연적으로 수정이 돼요. 정말 예쁘게 됩니다. 포도 잘 익고요. 그 다음에 포도알을 크게 하고 싶어. 포도알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포도알만 크게 했으면 진짜 장땡이에요. 그러게 하더라고요. 꽃필 때 물 잘 주라고. 꽃필 때. 우리는 꽃필 때 물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꽃필 때 물 주지 말라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은 수정과 동시에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세포분열이 며칠간 일어나요? 사람과 동물은 한 달 정도 일어나요. 식물은 14일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포분열은 14일 끝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안 커. 세포분열이 2개, 4개, 8개 다 잘라 쪼개지죠. 기하급수로 쪼개지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더 이상 크질 않아. 그 세포분열을 좋게 하려면 물을 잘 줘야 돼, 꽃필 때. 근데 물 못 주게 왜? 세력이 세면 화진이 오니까. 왜 세력이 세졌어? 일찍 어깨송이를 따버리니까 세력이 세진 거예요. 열매 가지를 2순이나 3순, 4순 받아야 되는데 한 순만 받아오니까 세력이 세진 거죠. 그럼 세력이 세면 어떻게 해? 안 세게 하려면 세력줄지를 만들어 놓든지 3순, 4순 받았다가 착각하게 되면 끊어내든지 평덕식으로 가면 3순, 4순까지 받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평덕식 가든지 뭔가 바꿔야죠, 빨리. 안 바꾸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꿔야 한다니까요.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웨이크만식은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장담한다니까, 제가. 나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웨이크만식을 20년, 30년 지켜봤잖아, 지금. 농사하는 사람 다 지켜봤죠. 내가 상주 모동에 가서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4월 3일 날 강의해달래. 아니, 3월 3일 날. 2005년도 3월 3일 날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강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요, 상주 포도가 한 상자에 경매가가 5만원, 6만원 나올 때 있어요. 상주 캠베리. 경매가가 5만원, 6만원 나올 때라고 또요. 갔더니요, 강의실에 이 복도까지 다 앉았어요. 여기 통로까지. 강의실이 이거보다 한 3배 큽니다. 내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당신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명성은 7, 8년이면 끝난다. 한참 잘 나갈 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7, 8년이면 끝난다 그랬더니 웃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욕도 하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7, 8년 안 가서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포도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웨이크만식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당장에 때려쳐야 돼요. 웨이크만식. 네? 저희는 왜 가능하냐? 알속기 안 하잖아요. 알속기 안 해. 결속기 테이프요. 그게 한 놀이 20개 들었죠. 제가 3,700평인데 결속기 테이프가요. 3개, 4개 남았더라고. 작년 쓴 것이.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 나무 찜이라고 쓴 거예요. 그것도. 포도나무 가지 잼 면적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내 바지 붙잡고라도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재고만 있냐고. 경영비만 안 들어가도 돈이 얼마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자기 경영비 1,500만 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작년, 재작년에. 밥 산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5번째 이파리, 8번째 이파리가 요거라, 요게. 50원짜리 동전 반절 정도 되겠죠? 내 손톱 덮겠죠? 이 정도. 이걸 기준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8번이고 이게 8번이면 어떠냐? 차이가, 요 차이에 포도가 되고 안 되고 해요. 어떤 사람은 8입 된다고 여기를 끊어갖고 이걸 8입을 쳐서 여기를 끊어주더라고. 그래도 포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미 보여주는 거. 포도나무가 꽃피기 전에 주인 나는 한 송이짜리입니다. 2송이짜리입니다. 능력이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 맞춰서 꽃이 피게 하면 포도 달린 꽃핀 수량의 95% 이상이 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농사를 지셔야 된다. 뭐, 이 보세요. 요 딱 8번째 이파리 딱 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내 손톱 거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세보세요. 제가요, 이거 세보라고 해도, 제가 17년 동안 외부 강의 나간, 지금까지 17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진짜 안 가본 데 없어요. 저 강원도, 뭐, 꼴짝이 빼고는 안 가본 데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떤 친구가요, 포도 이파리 세면서 농사하다 보니까 진짜 센 거예요. 세갖고, 농장이 한 80m, 길이가 80m 하우스인데, 센 거예요. 진짜로 새. 근데 오전 내내 샜는데 쳐다보니까 반절도 못 간 거예요. 자기 이 동이요, 28동인가 25동인가 이 줄이 있다는데, 80m짜리가. 반절도 안 가요. 이걸 세라고? 그래서 가위를 팍 집어 던져버리고, 에이씨! 가버렸어. 밥 먹으래. 밥이나 먹자. 밥 먹고 이제 성질 나니까 막걸리를 한잔 한 거예요. 하고 돌아가지고 또 일을 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가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했더니, 아니 내가 지 손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손이 일을 하고 있더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 손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하고 전화 왔어, 전화. 선생님, 기가 막혀요. 내 손이 자동으로 일하고 있대. 그래서 마사 입에 세보니까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농사 지었어요. 그 면적을. 혼자. 사람 한 사람 안 쓰고. 네? 2200평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농장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입을 세본 사람이 없구나 걸 알았어요. 저도 입 안 세요. 저도 입 안 셉니다. 딱 보면 그냥 알아요. 딱 보면 몇 장짜리인지 안다고요. 그냥 딱 가지만 봐도 이게 몇 장. 수도 없이 세봤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어. 가지 두께만 봐도 알고요. 송이 모양만 봐도 알아요. 몇 장인지. 그렇게 세보면, 이게 나중에 세보면요. 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세냐고 포기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루만 세보세요. 눈 딱 감고. 하루만. 진짜 세보세요. 사모님, 거기 사모님들 세봐요. 사모님들이 주로 일하시잖아. 사장님들은 시키기만 하고. 세보라고요. 그걸 못 세면 어떻게 하면 돼야? 이게 5번째 입인데, 입이 지그재그로 나잖아. 이렇게 지그재그로. 송이 다음에 입이 지그재그로 난다고요. 5번째 입 손가락 다 넣어봐. 이렇게. 자기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 손가락 딱 덮으면 그게 5번째 입 그렇게 덮으면요. 저 위에는 볼 것도 없이 3장이 있어요. 그럼 8장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걸 척도를 가지고 5번째 입만 봐도 돼. 1, 3, 5. 5번째 입 보면 이 크기만 보면 몇 장인지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세보라고요. 겨순 따는 시간에 그거 세면 되잖아. 겨순 따는 시간에. 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파리 크면 포도 농사 잘 되는 줄 알아. 이파리 큰 입이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작은 입이 일을 많이 할까요? 박사님이시네. 일을 작은 입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큰 입은 왜 커졌냐? 세포 벽이 얇아진 거예요. 세포 숫자는 똑같아, 태어날 때는. 그죠? 세포 벽이 얇아져서 넓어진 거라고. 세포 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광합성은 뭘로 해? 그 세포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커져, 이파리가? 왜 커져?
이빨을 크게 하고 싶으면요. 색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너 색깔, 야, 니네 포도 색깔이 그렇게 생겨서 포도 있겠냐?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해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포도 이파리 색깔은 진하고 싶으면요. 겨순 따면 진해져요. 그 다음날. 겨순 따면 그 다음날 진해져요. 적심하고 겨순 따면 그 다음날 진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파리 색깔 야, 그렇게 하고 포도 있겠냐 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이파리가 몇 장이냐. 그리고 끝순이 잘하냐 멈춘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파리 크게 하고 싶으면 색깔 진하게 하고 싶으면 겨순 따면 돼요. 포도 맛이나 품질은요, 세력 조절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수정률 좋게 한다고 거기다가 뭐 붕산 뿌리고 어찌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이파리 숫자 맞추면. 생리변화, 생리적인 장애 이거요. 이파리 숫자가 안 맞아서 세력이 약해서 수정이 안 되거나 세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필요해? 뭐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미생물이면 뭐 얼마나 많이 넣냐고 그동안에.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나무를 관리할 줄 모르니까 지금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 이파리 숫자를 맞춰서 나무의 세력을 통제해 가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요즘에 제가 포도 알 크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물 잘 주라고 꽃필 때 물 잘 주라고 했더니 세포 분열 좋게 하려면 가리 줘야 되는데 하고 가리 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리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리는요, 마그네슘하고 기량작용이 있어요. 그죠? 가리가 과다 투여되면 엽록소가 다 빠져버려요. 노란 잎이 생겨요. 포도밭에 노란 잎 보셨어요, 혹시? 노란해진 잎. 포도 알맹이까지 노란해지잖아요. 그럼 농사 망한다니까, 그 사람이요? 저 그렇게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경기도 시흥에 한 사람도 작년에 가봤는데 입이 노래진 거야. 뭐 줬냐? 그랬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아, 놈이들 거짓말을 잘해. 빨리 말을, 이게 뭐 줬다고 말을 해야 내가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줬대. 뭘 줬는데 이거 안 줘서 얘는 일 없다고. 나중에 복합 줬대. 복합에 가리 들었잖아. 가리를 복합을 꼽힐 때 준 거예요. 가리가 들어오니까 이파리가 노란해지고 열매까지 노란해져. 포도 알맹이까지. 그거 좀 지나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가리 주는 게 아니다니까. 가리는 이미 땅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다 있는데 물 안 주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지. 물을 잘 줘야죠. 우리는 포도농사 물 싫어한다고 두둑 만들어 놨잖아요. 포도는 물을 싫어한다고 두둑 만들어 농사 지죠. 포도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나무지 물을 싫어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가 터져서 다 난리인 거예요. 비만 오면 다 터지잖아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무라고요. 포도나무는. 물농사예요, 포도농사가. 그런데 그걸 두둑 만들어, 물 싫어한다고 두둑 만들어가 농사 지니까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보세요. 광합성 공식 아시죠? 광합성 공식. 광합성 공식이 어떻게 돼요? CO2 플러스 뭐예요? H2O잖아요. 그죠? 그러면 햇빛 받아서 포도당 생성되고 산소가 배출이 되죠. 아니, 우리 농업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근데 왜 농업을 적용을 안 해요? 아니, 물 잘 주면 포도당이 생성량이 많아서 맛있어진다니까요? 맛 없어진대. 맛 없어진 게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물을 안 주니까. 평소에 물을 안 주니까 물이 쫙 오니까 쫙 빨아 올려버린 거예요. 왜? 또 안 줄 줄 알고. 식물이 영리해요. 식물이 굉장히 영리해요.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식물은. 물 또 안 줄 거잖아. 쫙 빨아 올려버려. 그러니까 포도 다 터져버리지. 근데 오늘 주고 또 며칠 후에 줄 거잖아. 계속해서 줄 거잖아. 그러면 먹을 것만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포도가 안 터지지. 예? 그래서 고급 포도, 터지는 포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물 싫어한다고 두둑 만들었고 해놓고 하니까. 물 싫어한다고 두둑 만들었죠? 점적관수 주죠. 점적관수는 유럽의 비 안 오는 지역에 물이 없잖아요. 대규모로 물을 줘야 되니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적관수로 물을 한 방울씩 떨어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늘이 물 줘버리잖아. 난리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줘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가는 끝에까지 모든 뿌리가 가 있어요.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무들, 과일들 나무 거름 줄 때 어디 줘요?
밑둥에다 줍니까? 가지 끝에다 거기다 줍니까? 가지 끝에 땅을 파고 주잖아요. 밑둥에 주는 게 아니라. 왜? 거기에 모든 뿌리가 다 있으니까.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가 있잖아. 그건 전밭에 모든 뿌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성경에 포도원에 겸작하는 이처럼 어리석은 이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전밭에 모든 뿌리가 가지가 다 있는데 어디에 뿌리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한 뼘 안에 다 들었는데 뿌리가. 그 겸작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뿌리가 상하니까. 그러니까 전밭에 물을 줘야죠. 그러면 당연히 스프링클러 줘야지 점적 관수를 뭐로 주냐고. 물로 생육을 조절하는 것은 그거는 농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나라 배 농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저기 김재 그분이 유기농 배 하시는 분인데 백화점에 다 대표한 분인데 제가 이런 물 얘기를 했더니요. 야 포도가 그러냐? 야 배 농사도 물 농사야. 그러니까 장수사과 하시는 그 저기 장수사과 뭐 아무튼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야 포도가 배도 그러냐? 야 사과 농사도 물 농사야. 농사 좀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 농사라고. 근데 포도 농사는 왜 물을 안 줬다 하냐고요. 물을 잘 주면요 포도알이 커지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당도가 높아져요. 근데 물을 안 줬다 주면요 일주일 내 포도 못 따요. 물 안 줬다 물 주면 일주일 내내 못 따. 아무 맛이 없어 포도가. 못 따요. 일주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게 절대 점적 관수를 다 치워버리세요. 전부 다 치워버리고 점적 관수 싹 해체해버려. 그리고 자 스프링클러 깔아요 다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앞으로 한 20년 30년 편안하게 하시려면 바꾸셔요. 스프링클러 점적 관수 다 치워버리고요 평덕식으로 다 바꾸고 쉽지는 않겠죠. 근데 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사모님들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신랑들. 사모님들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게 고맙다고 해야 돼.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했냐고 지금까지. 네? 이제 제가 농사해 보니까요. 아 이게 식물의 생리나 사람이나 동식물이 다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원리가 똑같구나. 뭐 어떤 원리가 똑같냐면 종족 보존의 원리 똑같다. 네? 사람도 태어나서 자손 번성하고 죽잖아요. 식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똑같아요. 그런 원리를 깨치고 농사지면 문제가 없어요. 포도농사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나무를 몰라. 나무를 몰라.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오엽기가 싹 터서 사오엽기 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눈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건 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전에는요 약 쳐봐야 소용없어요. 약 줘봐야 소용없다고. 왜냐하면 월동안 해충들이 올라오고 깨어나와야 약을 쳐야 효과가 있죠. 이제 깨어나도 않은데 무슨 약을 치냐고 돈만 내버리는 거지. 하우스 온도를 높게 잡아놓고 싹이 트기 시작하면 싹이 틀 무렵에 진딧물 응애가 올라와요. 진딧물 응애. 응애는요 이미 싹 트기 전에 눈 옆에 가서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 눈 옆에 가서 앉아 있다니까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눈 옆에 벌써 올라가 앉아 있고요. 개각충은요 물이 싹 트기 전에 벌써 깨어나가지고 흡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잡으려면 이만큼 뽀글뽀글 올라올 때 약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적기의 타이밍이에요. 그 딱 한번 치면 돼. 그때 치고 또 칠 거 없어요. 언제까지? 사오약기 올 때까지. 아니 왜 쓸데없이 돈 내버리냐고. 석회유황합제 치라는데 석회유황합제 필요 없어요. 무슨 균이 월동한 균이 어디가 있냐고.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것은 월동하는 균 잡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는데 포도에 지금 뭐가 있냐고요. 칠 게 없다. 네? 언제 치냐 그러면 눈 뜨기 직전에 진딧물 응애약 그 다음에 깍지벌레 이 치면 돼요. 그 치면 돼. 그 다음에 언제 치냐 그리고 나서 사오엽기 오기 전에는 병이 없어요. 식물이요 떡잎 나올 때는 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도 애들도 6개월 이전에는 병이 없잖아요.
예?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떡잎이 나올 때는 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떡잎이 나오고 나서 그게 뭐예요? 사후엽기. 사후엽기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방제를 시작하고 환경 관리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사후엽기가 아까 했죠. 먼저 오면 안 된다고 했죠. 먼저 오면 늦게 나온 애들이 싹이 빈가지 나온다고 했죠. 어깨송이 없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럼 사후엽기 저 혼자 온 애들은 떼어내버리든지, 왜냐면 밑에 두는 전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눈은 저 혼자 밑에는 잘하고 있으면 위에 밑에 떼어내도 그 자리에 눈이 있으면 그럼 완전 떼어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걸 떼어내버리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된다. 그러면 끝을 집어줘. 적심해놔야 돼. 그래야 나머지 싹 트지 않은 애들이 열매를 정상적으로 달고 나와요. 그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런 작업을 계속 전체적으로 다 사후엽기 때가 하시면 고르게 사후엽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르게 사후엽기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후엽기 지나면서부터는 양분을 흡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마다 또 크는 속도가 다 달라. 근데 그것을 같은 날 꽃이 피게 맞춰야 돼. 그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예? 어깨송이 따고 겨순 따고 농구수 따는 게 할 일이 아니라 같은 날 꽃이 피게 세력이 차이가 나는 애들을 같이 꽃이 피게 만들어야지. 뭘로? 어깨송이 가지고 3번과 4번가 가지고. 그런 이만큼 순이 나올 때까지, 더 잘할 때까지 놔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만큼 나올 때 왜 다 따버리면? 다 따버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라고요. 뭐 이렇게 조급하세요? 기다리면 되지. 아니 평소에 한 순 받던 거 두 순 받아서 한 송이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두 송이잖아. 평소에 따던 거 두 송이 따잖아요. 근데 잘 받아서 앞에 거 두 송이고 뒤에 거 한 송이면 세 송이잖아. 한마디에 세 송이 따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면적에 따져보세요, 한번. 같은 면적에서 50% 더 딴다니까 포도는 더 잘 익고. 포도는 더 잘 익어요. 상주 가니까요. 상주 사람들 싫어하려나 몰라도. 현수막을 써놨어요. 현수막 써놨고, 뭐, 한 송이 덜 달기 운동 해가지고, 한 송이 덜 달아서 좋은 상품 출하하자 써놨더라고. 내가 비아냥거렸어, 거기다가. 40송이, 80송이 달기 운동하라고 그랬어. 40송이, 자기 40송이 달기 운동 뭐 이런 거 있더라고. 80송이 달아야 포도 잘 익는다고.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해보세요. 포도가 익을지 안 익을지를 알고 농사지어야지. 그냥 나무 무턱대 달린 대로. 제가 그 상주에 가니까 이제 가지가 1번 선에도 안 갔어요. 외크만식인데 1번 선도 안 갔는데 진짜 한 600g짜리 포도를 달아놨더라고요. 1번 선도 안 갔는데 순이. 이게 포도가 익냐고요. 포도 모양만 생기면 가져가니까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발등 찍었잖아요. 지금 상인들이 당도개 갖고 다녀요. 비파기 당도개 찍어갖고 와요. 지금 상가에 가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이미 당도를 분류해서 가격을 따로 받는데. 그런 때가 됐어요, 지금요. 왜냐면 속았잖아, 많이 상인들이. 이제 안 속는다는 거죠. 유기농 산물은 앞으로도 꾸준히 찾을 거예요. 왜? 아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유기농 산물을 선호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유닉스 있죠, 유닉스. 이렇게 공기청정기 생산의 회사 사장 아들이 저희 포도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갖다 주면 니네 아버지 먹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아마 유기농이라고 하면 다 드실 거예요? 가지고 가더라고요, 포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유기농이냐 몇 번씩 물어보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단 말입니다, 고가에. 저는 4kg 한 상자에 65,000원 받는데요. 제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제 제자가 또 포도 얼마 파는지 그랬더니 14만 원 팔았대. 14만 5천 원 택배비까지. 4kg에. 그 사가냐? 그랬더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대. 또 포도도 몇 개 없는데 누가 파냐? 우리 교육생 거 갖다 팔았어요. 교육생들끼리 자기 거 갖다 파는 자기 몇 송이 안 되니까 뭐 14만 5천 원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교육생한테 8만 원짜리 8만 원 가져가갖고. 상품이 되면 소비자들은요, 내가 얼마 가격 제시하면요, 내가 봤을 때 그거 인정돼. 그러면 사가는 거고, 인정 안 되면 안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을 높여서 한번 맛보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유기농산물의 매력 아니에요? 일반 포도는 싱겁지만 유기농산물은 뭔가 오묘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꾸준히 유지해서 낼 수 있게 만들려면 그러면 뭐 어디 학교 급식에 9,000원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아니 내가 시장에 가면은 지배련 처리한 것도 15,000원 경매가 나오는데 9,000원 말이 돼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맛본 소비자가 다시 나한테 연락이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유기농 산물의 매력이죠. 어디 시장에다 자꾸 내려고만 신경 쓰고 계시냐고. 품질을 좋게 만들면 얼마든지 그거 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 5학기 지나서 꽃이 피면요. 그 20일이거든요. 4, 5학기 지나면서 꽃필 때가 20일 걸려요. 4, 5학기 전체적으로 딱 이게 쭉 온 다음에 꽃필 때까지 20일 걸린다고. 그때 같은 날 꽃이 피게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안 크는 애 짐을 먼저 덜어. 짐이 뭐예요? 어깨송이. 혹시 3번과 4번과. 알렉산드리아나 저기 샤이는 윗지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윗지경 짐 덜어준 게 그게 짐 덜어주는 거라고요. 그걸 하는 거라고요. 그거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큰 애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 나무가 이렇게 만약에 한 3m짜리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3m의 나무에 오늘요, 이 나무에 이 나무의 전체에 가지 3개만 만지고 가라. 3개만. 만약에 가지가 50개 있다, 60개 있다, 80개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3개만 만져봐. 그러면 며칠 걸려요? 60개 있다고 봐요? 그러면 60개 있으면 하루에 3개씩 만지면 꽃 피기 전에 다 만지는 거예요. 전부 다 송이 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3개만 만져야지 거기서 쳐가지고 이건 만지고 저건 만지고 저건 만지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밭은 한 2,000평, 3,000평 되는데 여기서 언제 이러고 있냐고. 한 밭을 전체를 한 번은 돌아봐야지. 하루에 한 바퀴는. 그래야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쪽은 머리는 저가 있어. 저기 가봐야 되는데 여기 일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설렁설렁 가야 돼. 쭉 가면서 한 나무에 아니면 2m에 2개나 3개만 만지라는 가지. 딱 정해놔요. 그냥 2m에 오늘 2개만 3개만 만진다. 아니면 이쪽까지 2개 저쪽까지 2개 이렇게 만지든지. 그렇게 해서 잘 크고 송이 만지기 좋은 것부터 만지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사모님 아셨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제일 약한 것부터 안 크는 애부터 짐을 덜어줘야 돼. 그러면 그 하는 거 덜어줬다고 무슨 나무가 변화가 있냐? 그 다음날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고. 그 다음날 나무가 푹 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날 꽃이 피게 만들면 실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기준 얘기했죠. 기준. 꽃 피기 전에 이파리 몇 장에서 필 건가. 그것만 가면요. 포도농사 전체 나무의 수량의 꽃 피는 수량의 95% 이상 상품으로 출하돼요. 물론 그 다음에 뭐 할 얘기도 많은데 2시간 안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나무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적으로 얘기했죠. 병덕식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점적관수 다 뜯어내버려. 스프링클러 깔으셔야 됩니다. 점적관수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한 번도 쓸 일이 없어요. 스프링클러 물 줘야지. 예? 그 다음에 4, 5엽기가 같이 오게 만든다. 그 다음에 같은 날 꽃이 피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나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곁순 따고 넝쿨순 따는 게 아니라. 자, 이파리 8장에서 10장 맞추면 곁순, 넝쿨순 딸 필요 하나도 없다고요. 한번 해보시라고. 어차피 지배련 처리 안 하니까 송이만 다듬고 윗단 서너 단 따고 밑에 끊으면 되고 샤이는. 알렉산드리아 마찬가지죠. 윗단 4단, 5단 따고 밑에 끊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 끊는 것을 순을 봐가면서 세력이 세면 늦게 끊고 일찍 따주고 이 작업을 해놓은 거지 곁순, 넝쿨순 따고 할 일이 아니다고.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바꿔서 해보시면 멋진 농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농사 돼야죠. 내가 자리를 잡으면요. 내가 농사 지어서 멋진 포도 만들어내고 풀이 큰 만큼 세월이 지난 만큼 더 좋아지잖아, 땅은. 그럼 내 아들들이 와서 야, 그걸 이어받으면 대박이잖아요. 안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다 고객들 확보돼 있으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야죠. 그게 유기농산물의 매력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장에 뜯어 고쳐야 한다니까요. 메이크만식. 아까 얘기했죠. 리코의 법칙 얘기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사가요. 가지에 45도 이상 서 있는 나무는요. 그건요. 포도나무가 주인한테 뭐라고 줘서 포도 따러 갔더니 주인님
나보고 몸집만 키우라면서 포도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말해, 포도나무가 주인한테. 근데 주인은 못 듣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지. 그러니까 농사 자체가 나무의 생육 원리를 제대로 좀 알고 농사 지어야지. 지금까지 해온 거 다 탈피하고 빨리 돌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했다간 또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손발 고생만. 그렇게 해서 농사를 잘 한번 올해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니까 구글에 검색해서 한번 그 논문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한번 좀 잘 올해 농사 좋은 농사 해보시기 바랍니다.